위성 자료를 활용한 대기질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이른바 부자 동네와 도시 지역에서 대기 오염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이영주 교수 연구팀이 9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500m 고해상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환경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환경과학엔 기술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우주국의 트로포미 위성에서 수집한 대기 데이터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교통 관련 토지 이용 정보와 결합하여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에서 주로 배출되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반응성이 크고 체류 시간이 짧은 이 물질은 지역 간 농도 차이가 매우 크지만 기존의 지상 측정소는 수가 부족하고 배치가 불균형해 정밀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위성 기반 정밀 분석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지상 측정소는 실제 인구의 노출 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편차는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측정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분포가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기오염 노출 차이입니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부자 지역일수록 이산화질소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독특한 경제 발전 과정을 배경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속에 대형 도로와 고급 주택단지가 함께 개발되고 산업단지 인근에 고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깨끗한 공기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위반해 중국 화웨이에 우회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한 혐의로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7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부터 TSMC의 거래를 조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발단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가 주문한 인공지능 칩이 화웨이의 고성능 AI 칩 어센드 910B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입니다. 소프고는 겉으로는 비트메인 관련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화웨이를 위한 대리 설계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첨단 반도체가 화웨이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SMC의 칩 제조 공정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로이터는 소프고의 설계 역량으로는 해당 고성능 칩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소프고가 화웨이를 위한 대리 주문처라는 사실을 몰랐고 어떠한 위반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통제법상 위반 규모의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SMC는 최근 수년간 소프고로부터 주문받은 AI 칩을 약 300만 개 제조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화웨이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기술안보 전문가 레나트 하임은 AI 칩인 만큼 화웨이로의 유입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SMC 대변인은 회사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에 어떤 제품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벌금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아직 공식 고발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며 TSMC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제재 여부와 벌금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통상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시행했으며 이 같은 긴장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과 군사 전문지 1945는 중국이 올 10월 이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CIA가 2022년 전망했던 2027년 시점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입니다. 척 드보어 전 미 육군 중령은 섬 봉쇄, 초고속 점거, 동시다발 공격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중국의 군사 행보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에만 311차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고 해저 케이블 절단, 해상 충돌 등 다양한 비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4월과 10월을 주요 경계 시점으로 설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돌파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민심을 결집시키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미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 인근에 중거리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고 필리핀은 자국민 보호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군의 공동 해상 훈련은 태평양판 미니 나토 형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독립을 공식 선언하지 않는 한 중국은 무력보다는 위협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침공론이 당국 검열 없이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전 공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 등 역풍을 기다리며 트럼프가 협상장에 나올 때까지 버틸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바이오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이 9일 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구로부터 약 79억 광년 떨어진 사자자리 방향으로 자신의 음원을 송출했습니다. 이 행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13m 위성 안테나를 통해 진행됐으며 K-팝 사상 최초로 우주를 향한 음악 전송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드래곤은 2023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였습니다. 본 행사는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 갤럭시 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메인 테이블에 착석한 가운데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상영된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아이리스는 카이스트 이진준 교수가 기획, 제작했으며 지드래곤의 홍채 이미지와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기술과 에밀레종의 종소리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13m 안테나의 프로젝션 랩핑 방식으로 상영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오후 8시 27분경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우주로 송출했으며 이어 오후 8시 29분에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의 음원을 전파했습니다. 해당 곡은 내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하루 1회 송출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카이스트의 안테나는 약 1000km 범위까지 송신이 가능하지만 이번 송출은 과학보다는 문화적 상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나사는 2008년 비틀즈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북극성 방향으로 송출한 바 있으며 지드래곤의 이번 송출은 이를 잇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최용호 CHO는 이번 프로젝트는 음악을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려는 시도이자 K-팝과 우주의 새로운 연결이라고 밝히며 비틀즈에 이어 또 다른 음악사의 장면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K-팝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과학기술과 융합한 미래지향적 실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